당연히 뭐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도 바위가 깨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워터제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총이에요, 물총. 그냥 뭐 맹물로 바위치기를 해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걸로 바위를 다 깎아내고 있다. 오늘은 우리 몸과 관련한 속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간에 기별이 안 간다보다는 위에 기별도 안 간다. 하하. 이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사이언티픽하군요. 간에는 기별이 안 가는 상당히 과학적이다. 왜냐면 밥을 먹으면 일단 위로 먼저 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 뭐 입술에 기별도 안 간다, 혓바닥에 기별도 안 간다, 식도에 기별도 안 간다. 뭐 그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자면. 그렇지만은 굳이 간을 들먹이는 것에는 네. 또 여기 묘하게 과학적으로 신비롭게 맞아떨어지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일단은 배가 꺼진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게 돼요. 그렇죠. 이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상태에서 갑자기 왜 더 뭘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아직 쓸 게 몸에 많이 있어. 이거 다 소모했으면 좋겠어. 밥을 안 먹고 한 2달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충분히 다 소모를 하면. 사실 곰 같은 경우에 겨울잠 잘 때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나 많이 좀 긴 시간 동안 소모를 하면서 버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몸에 있는 거를 다 소모할 때 배고픔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몸에 피 속에 있는 당분의 정도가 떨어질 때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치면 혈당 자체가 좀 줄어들자마자 갑자기 너무 배고프고 어지러질하다라고 하면 너무 사람 몸이 금방 못 버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시적으로 어떤 것을 소모를 해가지고 당분을 몸에서 만들어내냐면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을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탄수화물 같은 건데요. 말하자면 밀가루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그런 밀가루 같은 성분이 몸에 껴 있어요. 그거를 소모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같은 탄수화물이니까 당분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당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모를 하고 그거까지 다 소모되고 나면 이제 진짜로 배가 고픈 그럼 좀 견디기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당분이 부족할 때 사람이 소모하는 그 글리코겐 성분 주로 어디에 저장되느냐? 간에 저장됩니다. 간에. 사람이 밥을 먹으면 당분으로 그게 다 소화돼서 분해돼가지고 변화된 다음에 그 당분 중에 뭐 일부는 뭐 지방으로 변하고 뭐 다 변하겠죠. 그 중에 이제 상당량을 간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시 어떤 배터리 같은 거죠. 사람 몸에 혈당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당분을 다 쓰고 나면 다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당분을 좀 공급을 한 다음에 그거 다 쓰고 나면 되게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밖에 왜 안 쓰는 거야? 몸에 아직 쓸 게 많은데 아직. 아직 한 2달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한칸을 하시네요. 간에 있는 것까지만 사용한다. 그 간에 들어있는 글리코겐 양이 대충 따져보면 많아도 100g 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이 100g보다 보통 많잖아요. 사람 간에 들고 있는 게 밥 한 그릇치도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근데 그거까지만 다 소모해 버리고 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파 못 견디겠어. 먹어줘야 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제가 허기를 느낄 때는 그 글리코겐 100g 정도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선조들이 글리코겐을 알았던 겁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필 간에다 갖다 붙이신 건지. 기가 막힙니다. 글리코겐 성분이 근육이나 이런 데도 많이 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고픔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것도 뭐 언젠가는 그렇게 하면 좀 소모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 배고프기 전에 급하게 소모되는 그게 아닙니다. 간이 붙들고 있는 것까지 소모한다. 그래서 간이 약간 임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먹는 것과 간에 어떤 기별을 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속담 묘하게 들어맞는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검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 이런 속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을 날이 없다 이런 뜻인데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사는 나무들은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뾰족하고 가느다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추운 데서 살기에 유리할까?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럴 때 추울 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바람이 거세게 북풍이 몰아쳐 올 때 이럴 때
이파리라도 좀 가늘게 있어야지 네, 바람을 좀 덜 받는다. 눈도 좀 덜 쌓인다. 이파리가 만약에 플라타나스 나무처럼 넓은데 상록수라 가지고 겨울에도 그 이파리를 다 달고 있다. 그러면 추운 겨울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꺾이거나 그렇죠. 눈이 쌓여가지고 무너지거나 그래서 나무가 죽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쉽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노던 애리조나 대학교의 조지 코크라는 학자분께서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신 결과 나무가 아무리 높이 자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서 높이 자라도 네. 130m 이상은 자라날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높이로 자라나는 나무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나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하이페리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120m짜리 나무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 네. 120m면 엄청나게 높죠. 나무 한 그루 높이인데 130m가 한계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라고 할 때 그 바람이 잘 수 있는 어떤 바람이 잘 날이 없는 어떤 한계치 130m. 이런 계열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네. 최장신 나무가 120m니까요. 그렇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속담도 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리석을 만큼 무모한 행동이다 이런 뜻인데 뭐 당연히 뭐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도 바위가 깨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평소에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하시죠? 계란으로 이거 타조알이면 모를까? 계란을 엄청나게 세게 던지면 바위가? 바위 깨뜨릴 수도 없을까요? 약간의 뭐 약간 돌조각 정도, 부스러기 정도 나올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세게 던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약해지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업적으로 가공을 할 때 널리 쓰이는 아주 많이 쓰이는 장비 중에 워터제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총이에요, 물총. 이 워터제트라는 이 물총은 물총에서 물 발사되는 속도를 시속 한 3,000km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물을 쏘는 압력이 한 600메가파스칼에서 700메가파스칼 정도. 일반적인 공기의 기압이 한 0.1메가파스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 600메가파스칼에서 700메가파스칼이니까 일반 기압의 한 6,000배에서 7,000배 정도 되는 압력으로 물을 아주 가늘게 진짜 물총처럼 쫙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방울이 이게 심지어 계란도 아니에요. 그냥 맹물을 시속 3,000km로 쏘면 돌이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돌 깎는 용도로 이걸 많이 써요. 진짜요? 물총으로 돌을 깎아요? 가끔 가다가 무슨 어떤 그 비석이나 이런 조형물 같은 데 보면 글자 같은 거 새겨진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되게 예쁘게 이렇게 막 새겨져 구멍 뚫려 있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다가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글자를 입력을 하면 그 글자 모양대로 그림 모양대로 그대로 이제 물총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그거대로 돌을 이렇게 쫙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냥 뭐 맹물로 바위치기를 해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걸로 바위를 다 깎아내고 있다. 워터제트라는 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배드민턴 선수가 스매싱해서 막 수박 깨뜨리고 이런 것도 비슷한 원리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속담 중에 하나 정도만 더 풀어주신다면 뭐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어릴 때 가끔가다 착한 일 하면 어머니가 쓰는 말이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어릴 때?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공이 굴러가지요. 공이 굴러가다가 그 공을 좀 옆으로 꺾어주면 공이 굴러가면서 좀 커브를 틀면서 공이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가겠죠. 어떻게 옆으로 잘 쳐주면 공이 이렇게 뱅글 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형으로. 지 자신이 굴러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구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태양을 돌아갑니다. 자전하면서 공전. 이렇게 무슨 뭐 변하고 전듯이 역회전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아요. 돌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도 지구가 도는 방향하고 같이 화성 지 자신이 도는 방향도 같이 돌면서 지구하고 도는 방향으로 같이 태양을 돌아갑니다. 수성 어떨까요? 수성도 마찬가지. 목성, 토성 다 마찬가지. 도는 방향이 다 같아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이 방향으로 돌아. 목성 내가 짱이니까 내 말 들어. 그래서 다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도 이 행성들이 생겨날 때 어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같은 뿌리에서 처음에는 한 무대기로 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돌면서 각기 뭉쳐가지고 형제로 같은 과정을 통해서 네. 행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네. 태양계의 8행성들은 자기 자신이 도는 방향, 태양 주위를 도는 방향 다 통일돼 있어서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화성에 가든 수성에 가든 다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자, 그런데 뭐야? 희한하게도 예. 금성만은 예외예요. 금성만은. 금성 다르게 돌아요? 금성은 지구가 도는 방향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우와, 진짜? 화성이 도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수성이 도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예. 금성만은 반대 방향으로 반항적으로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구나. 금성에 가면 예.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왜 금성만 금성에 그래? 가면. 금성은 우리 식구가 아닌가? 아, 너무 신기하죠. 예. 과학자들에게도 이게 좀 수수께끼예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네. 추정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예. 금성도 원래는 다들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었는데 네네. 한 50억 년, 60억 년 전 이럴 때 아주 먼 옛날에 예. 엄청 큰 소행성이나 다른 행성 같은 게 금성을 한번 들이받았다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역회전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반대로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성이 예. 반대로 돌고 있긴 한데 예. 도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요. 아주 천천히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금성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네. 자기 자신이 한 바퀴가 돌기 전에 네. 태양을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1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버려요. 너무 천천히 하루가 지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역회전이 굉장히 천천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면이 있죠. 예. 그렇지만은 뭐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다른 이론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좀 없고 하나 우리가 확실한 거 금성에 가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 말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다. 착한 일 어릴 때 네.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약간 SF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금성에서 온 외계인이 내 아들 이강민으로 지금 위장하고 변신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얘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내포하고 금성 있는 외계인 같다 내 아들이. 그런 뜻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가 아닐까라고 갖다 붙여볼 수도 있겠지요. 한편에서는 또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 그만큼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큰 상관이 있을까요? 도는 방향도 다르다. 화성하고 지구 다 지구 방향. 알겠습니다. 지구 방향이 매니저예요. 금성만 이상하게 반대로 돌. 금성만. 아하, 신기합니다. 예. 자, 속담 거짓말 탐증 이렇게 두 편을 오늘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역시 제가 느낀 거는 구관이 명관이다. 대체로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과학적으로 봐도 틀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결말로 마무리해보고요. 곽재식의 속담 거짓말 탐증에 함께했습니다. 곽재식 작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